이번 영상에서는 인천 청라의 부동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언제 어디를 매매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청라 매매를 준비하신 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라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22년 7월 대비 증감률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우선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7%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4월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5월로 오면서 살짝 보합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인천 검단에 입주 물량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주춤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전세는 매매에 비해 회복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 같은 경우는 3, 4 모두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회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거래량을 보면 청라 같은 경우 평균 거래량이 109건인데 3월에 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거래가 나왔고 4월에는 조금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 추세면 4월은 한 90건 초반에서 90건 후반대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해보고요. 그리고 5월은 이제 막 집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3월 달에 평균 수준에서 올라왔다가 4월 달에 살짝 주춤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청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는 볼 수 없고요.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4월 달에 80건 정도가 집계가 됐고 3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는 14건 정도가 지금 낮게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거래 비율이 61%인데 5월 달에도 현재 5건이 집계가 됐는데 6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율로 좀 자세하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상승거래 비율이고 파란색이 하락거래 비율인데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4월 달에 상승거래 비율이 60%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월 달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금 상승거래 비중이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집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은 있지만 상승거래 비중이 평균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위기가 그래도 좋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4년 7, 8월 분위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어서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부동산 전망할 때 항상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의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22, 23년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년에 좀 줄어들었다가 25년에 살짝 늘어납니다. 25년에 전세가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이 23년에 계약됐던 물량들이 25년에 이제 2년 차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잘 소화가 된다면, 그러면 25년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하락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못 받아준다 그러면 버거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전세가인데, 이따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인천 서구 전체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26년에는 좀 더 줄어들고 27년에도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을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만큼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전세 수급 지표인데요. 지금 전세 수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3년에 그만큼 계약 물량들이 25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전부 다 소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23년에 계약된 물량과 25년에 입주된 물량들이 겹치면서 이 방향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살짝 정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전세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매매가에 작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검색량입니다. 시장 전망을 할 때 이 검색 트렌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00을 찍었던 시점은 인천 청라의 주차장이 불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고, 지금은 살짝 그렇게까지 청라에 대한 그 검색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조금 올라오다가 4월 달에 살짝 내려온 상태인데요. 만약에 검색량이 한 이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청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인구수와 세대수 부분을 이야기 드리자면, 청라 같은 경우는 인구수 세대도 모두 지금 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이 인구수에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 인구 비율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는 이 청라 1동, 그리고 청라 2동, 그리고 청라 3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개 동 모두 20, 30대가 24%에서 2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도 거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5,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도시 특성상 60대 이상이 10% 정도에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젊음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10대 미만, 그 다음에 10대 아동이랑 청소년 비율도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청라 2동에서 14%로 10대 미만 자녀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는 청라 3동에 11%로 좀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인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비율 추세를 보면 확실한 거는 10대 미만이 지금 감소 추세는 나타나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다만 10대 이상 청소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20대 이상도 추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30대 이상은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조금 가파른 하락세는 아니고요. 40대 이상도 늘어나다가 살짝 정체되고 있는 추세고 5, 60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5, 60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린 이 증감률로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23년 물량이 만약에 지금 25년 시점에서 이 23년 물량이랑 같이 나오는 물량들이 잘 소화가 된다면 전세 수급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리고 이 수급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상 청라가 이렇게 상승거래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지표로 시장 분석 현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언제 어디를 매매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액대별로 어디를 매매해야 될지 이야기 드리자면 우선 청라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6억 이하 단지에서는 가장 먼저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억 이상, 9억 미만대에서는 아직 정체되고 있는데 저라면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대 이 사이에서 단지를 매수할 것 같고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지만 이 돈이면 서울 가죠. 어쨌든 이 중간대 보시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평수를 보면 20평 중후반 30평 초반대가 가장 회복이 덜 나왔습니다. 74 타입이죠. 20평대가 가장 회복이 나왔고 그리고 30평대가 20평대보다는 회복이 덜 나왔습니다. 즉 만약에 청라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20평대보다는 30평대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74 타입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두 평수보다 간극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74 타입이 좀 더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6억에서 9억 이하대 매물과 그리고 74 타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74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 74 타입이 조금 아니다 하면 20평대보다는 30평대를 좀 더 보시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 매매해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 23년 물량들이 이게 25년에 2년차 도래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지금 25년이 거의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24년 매물이 26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22년 매물이 2년차가 되고 26년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25년에 매수하는 건들은 2년 후의 매물이랑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부동산을 한번 매수하면 2년 단위로 매도를 하니까 결국 22년 이 입주 물량의 영향은 26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25년에 살 때랑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은 영향을 주지만 그렇게 이 25년 이 많은 물량이 거의 나랑 상관없겠죠. 27년에 매도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실거주자분들한테는 좀 많이 유리합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인천이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자금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 건데요. 이 점을 참고해서 청라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 청라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저의 경우 사람들에게 지역별, 면적별, 금액대별 이렇게 세부 부동산 시황을 글로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어떤 면적대에서 어떤 금액대가 어떤 단지 쪽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글로 먼저 전달을 드리고 있고 보시면 단지별 흐름도 이렇게 거래량 전체 펼쳐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시장 보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천 청라를 보시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정보가 마음에 드셨고 계속 보고 싶다 이러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